자, 이번에는 또 약간 저번에, 그죠?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이 사드 보복 이후, 그죠? 중국이 참 많이 좀 우리가 볼 때, 그죠? 좀 하여튼 좀 거슬린 요소가 좀 있죠. 자칭 대국이라고,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가 지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대국은 대국인데 크다 뿐이지, 그죠? 사실 수준이나 특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겪은 강대국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죠.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 베푼 서비스는 막대하거든요. 강대국이 강대국일 때는 뭐 힘세다고 행포만 부리는 게 아니죠. 뭔가 베푸는 게 있죠, 그죠? 옛날에 한때 뭐 반미가 많았는데 엔티 아메리카, 그죠? 엔티 USA. 저는 그걸 늘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마치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불만 있으면 시위를 하죠. 전 세계 나라들의 시민들이 반미를 하는 것은 마치 반정부 시위다. 그게 뭐냐? 미국이 사실상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차원에서 일종의 준 정부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베푼 서비스가 있으니까 정부죠, 그죠? 그런 면에서 중국은 참 이제 아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한테 이 중국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할 때도 중국이 지금 이렇게 뒤를 봐주고 그죠? 여러모로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이 참 통일돼도 큰일이지만 그죠? 정말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또 한편으로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국이 또 나름 걸림돌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이 건재하면요. 사실상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 작업이 사실은 저는 어렵다 봅니다. 중국이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죠. 우리 국운을 볼 때 저번 시간에 그죠? 1964년이 우리가 입춘 바닥이라 그랬고 그때 5년 전인 2024년 국운 바닥이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우리가 올해부터 그죠? 우리가 힘이 많이 빠지게 될 거라 그랬는데 중국과 우리가요 참 묘한 점이 있는 게요. 나라의 운세 차이가요 불과 4년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2028년이 입춘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죠? 중국 또한 그죠? 2023년이 되면 저는 중국의 위상이 많이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60년 전에 가보면요. 1963년이 되는데, 그죠? 60년 전이니까. 60년 무렵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갖다가 하다가요. 정말 크게 말아먹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기아로 굶어 죽고 공식 통계 숫자조차도 없죠. 그냥 뭐 피해가 대단했다. 물론 지금 중국은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죠? 중국 또한 이렇게 그죠? 2023년쯤 되면 전 중국이 급속도로 힘을 못 쓰게 될 거라 봅니다. 뭐 언론에서는 그죠? 뭐 특히 뭐 경제 관련해서는 뭐 중국의 무슨 뭐 금융위기니 뭐니 떠들지만요. 저는 아직 중국이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는 아니라 봅니다. 중국이 금융위기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빨라야 저는 2020년경이라 봅니다. 내년. 거기서 그죠? 2023년 사이. 뭐 내년이면 2020년은 뭐 내년이지만 그죠? 앞으로 하여튼 내년에서부터 한 3년 뒤까지, 4년 뒤까지. 이 사이 되면 전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 파열되는 소리가 들릴 거라 봅니다. 2023년이 좀 묘하게 뭐냐면요. 이런 스케줄이죠. 2013년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권력을 다 잡았어요. 그러면서 황제 작업을 해갖고 2013년부터 5년이 지나서 그죠? 2018년에 와서 사실상
옛날 청나라식 황제가 됐습니다. 즉 주석직의 연임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반대파를 다 제거하고요. 이제는 시진핑 1인 통치죠. 공산당 집단 통치에서 이제는 1인 체제로 변했죠. 2013년에서 주석이 되고요. 2018년에 1인 체제로 바뀌고요. 1인 체제라는 건 어차피 그게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는 2023년이 되면 저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붕괴할 것이다. 왜 붕괴할까요? 핵심은 언제나 경제거든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많은 것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시진핑의 지도력 내지는 공산당의 지도력에 대한 굉장한 반발이 나오겠죠. 저는 2023년이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조짐은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내지는 그죠?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보지만은, 저는 사실상 중국이 2020년대, 즉, 이자가 붙으면서부터 어려워져서 2023년쯤에는 중국이 진짜 거하게 난리를 피울 거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게 무너지면요, 나름 우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이, 어쨌든 전 세계가 그죠? 중국의 소비와 수입과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그래서 중국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엄청난 어떤 파동이 한번 저는 닥칠 거라 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가 그죠? 2024년이 바닥이고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어려워진다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는 그 중간쯤에 그죠? 중국이 무너지면서 오는 충격파가 정말 이건 우리 옆에 있죠. 중국에서 미세먼지 바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죠? 중국 경제의 어떤 문제는 우리한테도 엄청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건 바깥 문제죠. 그죠? 내부 변수지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중국도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올해 중국이 그죠? 지금 중국이 성장률 6%를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바오류라 그러는데 중국은요. 사실상 그동안에 저는 올해부터 있잖아요. 중국이 6을 못할 수도 있다 봅니다. 물론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지만은 아무리 통계를 조작해도 어쩌면 올해부터는 6 이하로 떨어져서 어쩌면 5자, 성장률이 5. 성장률이 5면 높은 건데 왜 문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중국은 사정상 아직도 그죠? 그 내륙과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성장률이 5나 4로 내려가면요. 사실 중국 경제는 달리던 자전거가 멈추는 효과가 나요. 중국은 그죠? 올해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또 우리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사실상 이제 10년 전에 올림픽하고 그죠? 그렇게 활개치던 중국은 사실상 올해로서 이제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주변에 일본이 있죠. 일본.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내년에 올림픽 하죠. 일본이, 그죠? 도쿄 올림픽. 올림픽은요, 특히 서머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은 그 나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호재입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뭔가 하여튼 일어선다는 어떤 신호탄과 같아요.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죠? 한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일본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슬럼프 기간을 지내왔고, 그죠? 일본 스스로가 참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라파고스인가, 여기가, 그죠? 일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많이 고민했겠죠, 그동안, 그죠? 올림픽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계기라기보다도 구분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상 그죠? 저는 일본이 올림픽 하는 내년까지는 일본 경제나 많은 것이 여전히 어렵다 봅니다. 아베노믹스 문제라든가 그죠? 억지죠, 그죠? 억지로 지금 유지하는 건데 내년쯤 되면 일본이 상당히 올림픽을 하지만은 현실은 어렵다 보는데요. 저는 올림픽을 지나면서 일본이 많은 면에서 반성도 하고 하면서 일본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 한 2030년쯤 가면 일본이 상당히 나름대로 또 자기 역할과 우리 주변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그죠?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영원히 뭐 가는 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나라다. 일본이 그래요. 마지막 간단히 러시아에서 언급하죠. 우리 주변의 나라 중에서 그죠? 러시아는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장기 독재를 하고 있죠, 그죠? 사실상 18년간 독재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머지않아 푸틴 체제에 큰 변고가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죠? 한 18년이 지나면요, 뭔가 변화가 생겨요. 저는 푸틴 체제가, 푸틴의 독재 체제가 앞으로 그죠? 한 2, 3년이 지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라 보고요. 저는 그런 반발을 통해서 러시아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나름대로 운세는요 상당히 뻗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죠? 푸틴의 권위적인 통치가 먹혔지만은 이제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더 이상 그런 그죠? 독재나 권위적인 통치 방식이 이제 안 먹히는 때가 저는 러시아는 사실은 내년, 내후년 아마 러시아에는 꽤 큰 변화가 생겨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변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